안녕하세요. 인사이트 코리아입니다. 최근 OTT 바람을 타고 한국 콘텐츠에 날개가 달렸습니다. 팬데믹 속에 K-드라마 바람에 더 불이 붙었는데요. 응팔이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이후 레딧에서 수많은 해외 네티즌들이 감동했다며 눈물을 흘렸다는 댓글들을 달아 크게 화제가 되었는데요. 외국의 네티즌은 한국의 그 시절을 느껴보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동의합니다. 저는 남자이고 응팔이 끝났을 때 제 감정을 추스르기 어려웠습니다. 라고 토로하는가 하면 완전 공감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소중히 해야 돼. 특히 응팔의 가족들처럼 애정을 쌓아야 해. 라고 공감했습니다. 또 응팔은 내가 본 최초의 한국 드라마였습니다. 나는 그걸 보고 일주일 동안 울었습니다. 라고 감격에 젖은 소감을 털어놨습니다. 심지어 최고의 드라마야. 언어와 장르를 걸쳐 내가 본 최고의 방송 중 하나. 여기에 묘사된 80년대의 삶은 우리나라의 90년대 어린 시절을 연상시켜 라며 자신의 나라와 공감하는 외국인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응팔은 한국인 입장에서 그때 그 시절의 향수를 담아낸 그리운 드라마였을 뿐 아니라 외국인들에게도 정겨운 추억과 향수를 불러일으켜 인생 드라마로 꼽히게 되었는데요. 한국의 감성은 외국인들 또한 공감하게 만들고 그 시절의 정은 전 세계인들에게 통할 수밖에 없었나 봅니다. 이처럼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인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 요즘이죠. 이러한 흐름을 타고 응팔뿐 아니라 다른 한국 드라마의 역주행이 해외 커뮤니티를 뒤덮고 있습니다. 한 네티즌은 다들 힘들 때 보는 한국 드라마 있어? 라고 물었는데요. 여기에 응답하라 1998이라는 댓글이 달리자 그건 너무 많이 말했어 라고 지적할 정도로 이미 응팔은 확실한 인기를 구축했는데요. 이 외에도 여러 드라마가 언급되었습니다. 힘센 여자 도봉순, 너무 귀엽고 재밌어서 견딜 수 없을 정도 라는 네티즌의 글에는 이건 내 거야, 너무 좋아 라고 소유 발언을 하는 네티즌부터 역도요정 김복주와 내 이름은 김삼순이라고 두 가지나 베스트로 꼽는 네티즌도 있었습니다. 거기다 이민호가 주연이었던 상속자들과 푸른 바다의 전설을 이야기하자 OMG, 푸른 바다의 전설이 왜 인기가 더 없었는지 모르겠어 라고 흥분하는 네티즌부터 푸른 바다의 전설은 정말 사랑스러워, 이민호 공감이야 라고 배우에 대한 팬심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별에서 온 그대, 스카이캐슬, 태양을 품은 달, 미생 등 정말 다양한 드라마가 소개됐는데요. 그 중에서도 스카이캐슬을 뽑은 네티즌은 드라마를 멋지게 만들기 위해 항상 로맨스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로맨스가 아니어도 충분히 K-드라마의 재미를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스카이캐슬이 한국 시청자들을 강타했을 때 더욱 화제가 되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스토리의 K-드라마에 푹 빠진 해외 네티즌들은 그저 보고 즐기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후유증에도 시달리고 있었는데요. 한 네티즌은 이게 K-드라마의 후유증이야? 라며 김장 중인 모습을 인증해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네티즌들은 예 그렇습니다 라고 공감하는가 하면 양배추를 더 많이 소금에 절여야 해 라고 팁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또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라며 놀라는 네티즌도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과거 K-드라마들이 역주행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최신작들 또한 계속해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요. 영화 살아있다는 한국에서 좋지 않은 평가를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해외에서는 얼라이브라는 제목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는 넷플릭스에 공개된 지 이틀 만에 글로벌 무비 차트 1위에 오르며 여전한 K 콘텐츠 대란의 위력을 입증했는데요. 한 네티즌이 넷플릭스에 살아있다가 업로드되었다는 소식을 밝히며 영화는 재미있고 부산행보다 좀 가볍다. 전반적으로 이 영화를 강력 추천한다고 글을 쓰자 어제 봤어. 정말 즐거웠어요. 이 게시물 때문에 방금 봤는데 이 글에 공감해. 한국 영화에 감동받았어. 개인적으로 반도보다 더 좋았어. 등 긍정적인 평가들이 쏟아졌습니다. 물론 워낙 K 좀비물의 위력을 세계에 알린 부산행이 너무 큰 인기를 누렸던 탓에 그거보단 덜하지만 이것도 재밌다는 평들도 간간히 눈에 띕니다. 이런 인기는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인 듯 했는데요. 살아있다의 넷플릭스 글로벌 영화 1위 석권 기사가 일본에서도 보도되자 일본 네티즌들은 역시나 질투 폭발 댓글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해당 기사에는 물은 안 나는데 언제까지나 전기가 통하고 있고 욕실에 들어가지 않는데 언제까지나 깨끗하고 머리카락, 수염은 전혀 자라지 않습니다. 항상 깨끗한 옷을 입고 피가 엄청 묻어도 다음 장면에서는 목욕 들어간 후처럼 깨끗이 되어 있는 등 연출이 너무 티나서 걱정됩니다. 좀비 영화의 매력이 반감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처음뿐이었습니다. 좀비 영화를 좋아하고 다른 한국의 좀비 영화가 재미있었기 때문에 봤지만 극 중에서 1개월 정도 경과하는 설정인데 주인공의 금발 단발 헤어스타일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등 섬세한 악평이 달렸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일본 악플러들은 디테일한 지적을 통해 공개된 지 며칠 만에 벌써 꼼꼼히 챙겨봤다는 것을 알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 네티즌 또한 살아있다를 봤다는 의미였죠. 이렇듯 한국 콘텐츠를 세계에 널리 퍼뜨리고 있는 OTT 플랫폼 넷플릭스에서는 한국 콘텐츠의 인기를 진작에 이미 알아보고 한국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한국 드라마의 방영권에 투자하는 것은 물론이고 한국 제작팀들과 협업하여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에 대규모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11월 넷플릭스와 CJ ENM, JTBC는 3년간 20여 편의 콘텐츠 제휴를 맺었으며 CJ ENM의 스튜디오 드래곤 지분 4.99%를 인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넷플릭스의 한국 콘텐츠 투자는 오히려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뛰어난 작품성과 폭발적인 인기로 한국 콘텐츠야말로 아시아 시장으로 향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기 때문이죠. 테드 사란도스 넷플릭스 최고 콘텐츠 책임자는 지난 2018년 싱가포르에서 열린 행사에서 세계가 한국 콘텐츠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아시아 지역 전력의 중요한 일부로서 한국에 큰 투자를 할 것이라고 극찬한 바 있습니다. 사란도스 CCO는 최근 LA타임스에 기고한 칼럼에서 코로나19 사태 와중에도 한국의 방역 덕분에 콘텐츠 제작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사실상 팬데믹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드라마 및 영화 촬영 등이 모두 올스탑된 가운데 한국은 여전히 제작이 가능하니 가뜩이나 전 세계 차트를 석권하며 잘 나가는 한국 콘텐츠의 행보는 내년에도 막힘이 없을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에도 무브 투 헤븐, 나는 유품 정리사입니다와 좋아하면 올리는 시즌2 등 한국 오리지널 시리즈가 줄지어 넷플릭스에서 공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넷플릭스는 원래도 투자를 할지언정 작품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니 특히나 한국 작품에 있어서는 시즌1 반응을 보지도 않고 시즌2를 제작할 정도로 그냥 묻고 더블로 가는 수준입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킹덤의 각본을 쓴 김은희 작가는 인터뷰를 통해 넷플릭스는 창작자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했으며 대본에 큰 간섭이 없어 당황할 정도라고 발언해 화제가 되기도 했죠. 한국의 손을 잡고 살아있다가 넷플릭스에서 전 세계적으로 호평과 인기를 누리고 있는 데다 OTT 서비스 특유의 시기성을 타지 않는 스트리밍 덕분에 킹덤 또한 꾸준한 화제를 모으고 있는 만큼 한국 콘텐츠의 전망은 이리 보고 저리 봐도 밝을 수밖에 없는데요. 반대로 최근 살아있다와 비슷한 시기에 개봉하는 디즈니의 뮬란이 중국 손을 잘못 잡았다가 전 세계적인 문매를 맞고 있는 걸 보아하니 이를 계기로 향후 디즈니도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앞으로 지적 저작권 싸움이 있는 만큼 서로 한국을 모셔가려는 디즈니와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 공룡들의 대전쟁에서 비싸진 한국의 몸값이 어떤 식으로 발휘될지 귀추가 주목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